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탄화수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걸 명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면 원래 우리가 주기율표와 그 각 원소마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하면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많이 쓰일 위험물에서 제가 좀 정확히 할 거고, 나중에 제가 위험물에서 소방화학을 올리면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걸 한번 더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면은 결국 탄소화된 수소를 말해요. 탄소화된 수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탄소 한 개, 수소 한 개가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라는 건 사가원소라고 해서 다리가 4개예요. 즉 최대 4개까지 이렇게 어떤 다른 원소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H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똑같이 탄소라면 얘도 다리가 겹친 거죠.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탄소가 사가원소라는 거, 또 다리가 4개란 뜻이에요. 수소는 1개라는 거.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먼저 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체가 있고요. 어떠한 상태는 액체 또는 기체가 있어요. 메탄이, 그러니까 가스가 기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온도를 낮추면 얘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더 낮추면 얼음 같은 고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건 가볍잖아요. 개념적으로요. 그리고 고체가 액체보다 무겁고 기체보다 무겁죠. 근데 이게 특별하게 고체가 액체보다 가벼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물질 중에 얘가 물만 이런 상태인 거고, 그 외에 모든 건 기체보다 액체보다 고체가 같은 체적에서 무겁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묶였냐에 따라서, 탄소의 수에 따라서 얘의 질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무거운 분자인지 가벼운 분자인지 우리가 이 탄소수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탄소가 1개에서 4개 정도가 되면 얘는 보통 상온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하고요. 얘가 만약 5개에서 한 17개, 18개까지 액체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고요. 물론 뭐가 섞였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탄소가 이제 18개가 넘어가면 얘를 고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솔린이라고 하는 휘발유 같은 거는 탄소가 5개에서 9개 정도를 우리는 가솔린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더 하다 보면 익혀질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 탄소와 수소라는 건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탄소화된 수소다 라고 해서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탄화수소라는 걸 얘가 몇 개일 때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탄소의 이 개수와 수소의 개수의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구분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 이 탄소와 수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화수소가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만 알면 소방에서 그 이상 배울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게 모든 교재에서 제 기준에 설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탄화수소라고 하면 나누는 방법도 많아요. 우리가 사슬구조라고 하는 구조들로 형성된 탄화수소가 있고, 고리 모양 또는 고리 구조 모양이라고 해볼까요?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애들이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고리 모양은 그냥 키링 키 이렇게 달려있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슬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이런 게 사슬 구조인 거고, 이런 게 이제 고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분자는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우선 포화, 불포화. 혹시 모르니까 얘도 좀 넓게 가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불포화. 그리고 고리 모양도 당연히 제가 모든 탄화수소가 포화 불포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포화 불포화가 있겠죠. 그러면 포화와 불포화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포화라고 하면 단일 구조로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를 말해요. 오로지 단일 결합. 그리고 불포화라는 건 우리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를 말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죠. 단일 결합이라고 하면 아까 탄소가 다리가 4개 있다고 했어요.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면 서로 손을 뻗어서 얘네끼리 이렇게 합쳐지고 꽉 잡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단일 결합이에요. 손 하나하나만 꽉 잡았다는 뜻이고, 여기 이제 H와도 손 하나를 꽉 잡고, 여기도 H와 꽉 잡고, 이런 식으로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다중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탄소가 다리가 4개잖아요. 얘가 양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합쳐져서 하나 하고 각자 다리가 2개씩 남았을 거고요. 만약에 3중 결합이라고 하면 팔 3개를 뻗어서 서로 이렇게 꽉꽉 잡고 다리가 하나씩 남은 거예요. 뭐 이 각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 이중결합이라 그러고 얘를 다리 2개를 뻗은 걸요. 3개를 뻗은 걸 우리가 3중결합이라 하고요. 4중결합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이중결합과 3중결합 단일결합이 아니잖아요. 하나로만 이루어진 결합이 아니니까 얘네를 우리가 다중결합이라 그러는 거죠. 이중결합을 했든 3중결합을 했든. 그리고 2중, 3중을 했고 반대편엔 단일결합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과 단일결합이 합쳐진 분자를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소방에 많이 나오는 건 다 사슬 구조예요. 사슬 모양이 되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사슬 구조에서 포화 상태인 것을 오로지 단일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사슬 구조의 형태를 띈 걸 우리가 알칸계라고 부릅니다. 알칸계 탄화수소. 이게 요즘 알케인계라고 부르던데 저는 알칸계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얘의 화학식은 우리가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2배 많아요. 탄소수보다. 그거보다 2개가 많다. 자, 탄소가 하나면요, 수소가 N이 똑같이 1이잖아요. 2 플러스 2니까 수소가 이렇게 4개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소가 2개다. 탄소가 2개면 수소가 총 4 플러스 2에서 6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가 다 수소가 돼서 얘를 우리가 에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알칸계고, 얘가 결국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알칸계의 한 부탄까지는 최소한 연소 범위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메탄은 메오시오 이런 식으로 암기법 찾아보시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해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얘네를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도 부르고요. 이 분류 기준 차이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얘네를 지방족 탄화수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거다. 알칸계가 파라핀계고 얘가 지방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화학식으로 보자면 결국 이런 식으로 모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탄화수소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알켄계라고 말하는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 여기 이중결합이죠? 요거. 그리고 알킨계라고 말하는, 좀 위로 올릴까요?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알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칸, 캔, 킨이라고 외우죠. 그럼 얘네의 분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얘는 탄소의 수보다 수소가 2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리가 2개 연결했을 때 다리가 2개씩 남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킨계는 수소가 -2예요. 즉 알켄계는 탄소보다 수소가 2배 많고요. 알칸계는 그거보다 2개가 더 많고, 알킨계는 2개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올레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파라핀계, 지방족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얘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알킨계는 우리가 아세틸렌계라고 부릅니다. 자, 지방족은 사실 빼주세요. 원래 얘를 지방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걸 전부 지방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냅둬주세요. 자, 파라핀계, 올레핀계, 아세틸렌계. 자, 얘도 그래 보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균형 잡으려고 대각선으로 뻗었을 거고, 수소 4개에서 이 에틸렌의 형태를 띠고요. 또 아세틸렌계는 그냥 아세틸렌이에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실 고리 모양은 우리랑 별로 연관이 없어요. 소방 공부하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자면 우리가 이 포화탄화수소를 우리가 이쪽을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얘를 시클로 알칸이라고 부릅니다. 고리 모양 같은 경우에 앞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시클로라는 이름이 보통 붙어요.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식이 단일 결합 구조식이 알켄계랑 같아요. 어떻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알켄계랑 똑같을 수 있냐 싶으실 수 있겠죠. 일단 봐주시고, 얘네는 이제 이름이 나프텐계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이어져 있냐? 탄소가 서로 다리를 붙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4개, 수소가 8개가 되는 거죠. 딱 형태가 봐도 얘네는 계속 이렇게 C가 늘어나요. 근데 이쪽은 그 구성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는 얘도 앞에 이름이 시클로가 붙고요. 그리고 알켄입니다. 칸캔캔 할 때 캔이죠. 근데 얘도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연물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화학적인 개념이라서 더 자세히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알칸과 알켄이 똑같아요. 근데 그 분자수랑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벤젠. 벤젠은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죠. 그냥 있다. 얘도 구성을 이렇게 짠 건데, 이거 HHHHH
뭐 저희가 사실 이 차이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쪽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보자면, 너무 다 하면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지방족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 포화까지 얘네를 우리가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시클로알켄을 방향족, 벤젠이 방향족이죠. 얘네를 이제 지방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환족이죠. 이름도 저도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조건 알칸계고요. 알칸계는 연소 보미를 외워야 할 정도고, 알켄계, 알킨계,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요 사슬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칸계가 있고요. 칸켄킨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결합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칸, 켄, 킨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세요. 상식적으로 칸이라고 하는 건 달이 하나끼리 연결되어 있고, 켄은 두 개끼리 연결되어 있고, 킨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당연히 결합력이 다리를 많이 잡고 있을수록 세겠죠. 그래서 결합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근데 이 위험도는 사실상 이 안전성에 반비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상의 안전성인 건데, 얘는 거꾸로 같은 거죠. 결합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킨이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얘네가 더 꽉 잡고 있는데 왜 위험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다중 결합은 한 개의 시그마, 얘도 한 개, 나머지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도 두 개, 얘는 한 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파이 결합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파이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결합력은 파이 결합까지 많은 알킨계가 강한 거죠. 하지만 위험도라는 건 이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 굉장히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쪽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 에너지라는 건 꼭 화학작용에 의한 에너지도 있고 충격, 열, 불꽃 뭐 다양합니다.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네가 파를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그마는 잘 안 놓는데 파이는 힘이 약하게 잡고 있어서 이 힘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 우리가 산소가 붙는다면 얘는 산화 반응을 시작할 거고, 산화 반응이라는 건 결국 산소화 반응인데 우리가 한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결합에 따라서도 이제 위험도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결합력이 킨이 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합력은 킨이 더 센 겁니다. 이거 좀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뭐 크게 복습할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사실 이거 지금 안 외우셔도 결국 외워집니다. 그냥 이 앞에 이런 것까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포화 탄화수소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불포화는 단일 결합 외에 다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칸, 켄, 킨이라고 부르고 이 분자식 숙지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뒤에서 연소를 할 때 결국 다 알칸계를 기준으로 거의 다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삼중 결합이 되면 보통 이제 연소라기보다 폭발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워낙 작은 충격에도 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칸계는 즉 파라핀계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버거스 휠러, 나중에 뭐 연소율이 1050에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요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파라핀계, 알칸계 탄화수소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가 나중에 뒤에 더 뭔가 설명할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작용기라던가 이런 건 나중에 위험물 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